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정영구 명예교수님 스페셜 렉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임동준 주임 교수님 그리고 강신혁 안암병원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이희찬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로 교수님들하고 특히 우리 업데이트하고 정영규 교수님 퇴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상원 교수님, 조경석 교수님, 또 문창택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정영규 교수님이 2월에 퇴임을 하셨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퇴임에 맞춰서 준비를 잘 못 해드려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좀 자리는 조촐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런 자리를 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연하시기 앞서서 양력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영 교수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1974년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하셨습니다. 80년도에 졸업을 하셨고 박사학위는 1990년도 2월 달에 받으셨습니다. 수련은 저희 대학의 신경외과 교실에서 수련을 하셨고요. 수련을 마치시고 군대 생활은 아마 국군 창동병원에서 2년 정도 하셨고요. 제대하시자마자 1988년도 5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구로병원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펠로우 제도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서 바로 전임 교원으로 바로 들어오셨고요. 쭉 승진을 하셨고 그 주요 연수지는 1992년도 9월에 미국의 MD 앤더슨에서 연수를 하셨고 그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슬로베니아, 나고야 대학 이렇게 단기 연수를 여러 군데 섭렵하셨고요. 2006년도에는 저희 교실의 주임 교수를 맡으셨었고 또 2004년도에는 저희 의과대학 총무 부학장직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학교 활동은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검명하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주요 보직으로는 2010년도에 대한대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2013년도 2014년까지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WNFS 홍보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 교실과 저희 학회 발전을 위해서 진짜 너무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강의는 말그너트 글리오마의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임 교수님, 교실원들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그 김천의료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좀 벌써 퇴직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이런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서먹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원래 저 교실원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는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배운 점, 느낀 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교실에서 지낸 일, 또 뇌종양에 관계되는 일, 또 학회에 관계되는 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그런 기록으로 한번 남기고 싶다 이런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 김천의료원장으로 3월 2일 날 가서 지금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돼서 김천 의료원이 한 그 300베드 병상의 의료원인데 이제 조금 그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일단 의료원장으로 갔으니까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오늘 제가 있기까지 우리 교실에 그 훌륭하신 주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9대 주임 교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박윤관 교수님, 박정렬 교수님, 임동준 교수님에서 보니까 12명의 주임 교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저는 이 교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실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승님들 뭐 특히 이제 세 분이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주종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외국어를 말 열심히 해라 스태프들은, 그리고 리서치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마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거를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고, 아마 지금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데 이기찬 교수님은 이제 저희한테 신경외과 수술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그 환자를 어떻게 진료를 하는데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이제 저한테는 그 신경외과 학회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그런 그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이윤곽 교수님은 그 아시겠지만 그 뇌혈관 분야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신경외과 교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걸 그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성실성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스승 중에서 이제 그 레이몬드 사와야 교수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이라 외국에서 사실은 후진국의 신경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게 그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MD 앤더슨에서 특히 뇌종양 분야에 대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뇌종양 치료에서의 그 수술적인 중요성 치료에, 그 다음에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 대한 이해, 또 저한테 이제 영어를 좀 더 배우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고, 특히 이제 뇌종양에 대한 리서치에 대한 기본 그 개념이라든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침을 줬고, 특히 이제 뇌종양 치료라는 거는 항상 서저리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멀티 디스플리나리 어프로치를 해서 치료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를 저한테 일깨워 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제 가르침하고 또 이런 것을 제가 본받아서 신경외과에서 특히 뇌종양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왜 그 브레인 튜머를 하게 됐느냐 하는 거를 항상 내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 쓴 아티클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지금 1982년이니까 거의 지금 30년 넘었죠. 그때 레지던트 2년 차 때 그 사실은 그 포스 벤트리클의 올리고덴드로 글리오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논문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아마 그 주종화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뇌종양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러지 어피니티를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구로병원에서 그 아까 1988년도에 전임 강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브레인 튜머의 몰레큘라
바이올로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상하게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죠 리셉터, 그로스 팩터 이런 거에 대한 또 플로사이토메트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뇌종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또 하나 제가 관심 가졌던 게 그 인트라오퍼러티브 레디에이션 세라피. 그래서 수술 중에 그 다이렉트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산레모에 가니까 국제 그 뉴런콜로지 미팅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이걸 한번 어플리케이션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김철영 교수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했고 아마 이후로 이거는 하는 사람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특히 GBM 케이스에 대해서 인트라오퍼러티브 레디에이션 세라피에 대한 그 치료를 시도를 했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획기적으로 또 우리 교실에서 했던 거는 이기창 교수님 모시고 그 리커런트 엔지오블라스틱 메닌지오마 케이스인데 브리딩 때문에 이게 환자가 이게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티클을 보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프로파운드 하이퍼서미하고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를 하면서 블러디 튜머, 엔지오블라스틱 튜머 리섹션에 대한 그거를 개념을 가지고 이기창 교수님과 같이 그때 서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튜머가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서저리 다이렉트 어프로치 할 때 아마 브리딩 때문에 테이블 다이 할 거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처음으로 했는데 환자는 이제 이때는 이제 카디오 폴모나리 바이패스하고 하이포소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니까 1996년도니까 이게 그래서 튜머 리섹션은 아주 잘 됐고 이거 튜머 리섹션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그때 클리니컬에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환자는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엑스파일 했지만은 이때 그 제가 한 것이 기억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가끔 이런 그 카디오 폴모나리 바이패스를 하면서 디피컬트 브레인 튜머 서저리라든지 애뉴리즘 서저리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제가 종종 그 아티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플로레센스 얘기하고 포토다이나믹 세라피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샤와이 교수가 그 오토플로레센스 에미션 튜머의 디텍션을 위한 오토플로레센스 에미션에 대한 리서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오살코마를 갖다가 그리오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포토다이나믹 세라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미국 연수국 끝나면서 그 캐나다의 그 세인트 마이클 하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폴 뮬러 교수 한테 가서 같이 인트라오퍼러티브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는 아직 이게 그 아주 뭐 소피스티케이트된 트리트먼트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환자한테 글리오마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뉴 트리트먼트로 제가 용감하게 한 달 정도 그때 이제 박은관 교수가 토론토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머물면서 그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가서 제가 경험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고 이제 오면서 그 포토다이나믹 세라피의 또 하나 대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교실에 가서 한 3주 동안 제가 그 경험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다이나믹 세라피는 그때 굉장히 제가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그때는 그 케모세라피에 대한 튜머에 케모세라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트라벤트리큘라 MTX 트리트먼트라든지 인트라 아티리얼 케모세라피를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클리니컬 경험을 한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레디에이션 인저리에 대한 프리벤션 앤 트리트먼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하이도즈 이레이제이션 한 다음에 익스페리멘탈하게 여러 가지 그 그로스 팩터의 변화 또 이거의 그 레디에이션 인저리에 연관된 내용들을 제가 쭉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게 생각이 나고요. 튜머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메닌지오마에 있어서 하이드록스 유레아 트리트먼트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가 이제 그 30여 년 동안 뇌종양 분야 중에서도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게 진행했던 거를 제가 아티클을 리뷰해 보면서 제가 쓴 아티클을 리뷰해 보면은 이제 그런 저의 그 족적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사실 그 이 쿠싱이라는 사람이 브레인 튜머에 굉장히 그 선구자이면서 대가신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튜머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어떤 튜머든지 튜머에 대한 그 통계 기록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뭐 치료의 효능이라든지 또는 적응증이라든지 또는 그 환자의 삶의 질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저는 그 튜머 레지스트리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리오블라스토마, 제가 이제 가장 일생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있던 말리그넌트 글리오마를 보면은 역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역시 그 글리오블라스토마에서 제일 문제는 그 헤테로제니티, 그러니까 튜머가 다 똑같은 튜머가 아니고 셀이 다 똑같은 셀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 25년 동안에 주로 리서치를 하면서 주로 쓴 거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올드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나눠지고 하이 그레이드도 또 어떻게 그 제네틱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시작할 때는 P53에 대한 그 연구가 메인이고 한 10여 년 동안 P53의 변화하고 환자 트리트먼트, 뭐 진단, 프로그노시스 이런 내용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시기 동안에 그러면 이게 튜머가 자라는데 뭐가 연관이 되느냐 해서 그 패스웨이, 그 그로스 팩터 연관된 그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패스웨이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이 포커스로 온 게 엔지오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 주다 폴커만이라고 그래서 미국 브레인 튜머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에 연관되시는 분이 이분이 그 뉴스위크지에 이 엔지오제네시스 팩터 VEGF나 뭐 이런 엔지오제네시스를 프리벤션 하면은 튜머가 큐어될 거다라는 그런 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저희가 튜머 오는 사람들이 그 흥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엔지오제네시스 연관되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 몰레큘을 다 거의가 지나고 나 보니까 엔지오제네시스만 가지고 안 되더라. 결국은 그로스 팩터가 안 되더라. 엔지오제네시스에 연관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의 어떤 타겟을 위해서 몰레큘을 잡고 또는 제네틱 머티리얼에 그 잡고 해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도 이게 튜머가 특히 글리오마에 대한 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올 클래시컬 튜머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지나고서 그러면 조금 더 그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그룹을 좀 나눠보자 해서 프로뉴로널, 뉴럴, 클래시컬, 메센카이말 이런 식으로 또 글리오마의 타입을 또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조금 그 타입에 따라서 서바이벌이 좀
틀리더라.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메센카이말 타입이고 클래시컬 타입이 좀 좋더라 하는 것은 밝혀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튜머를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했고, 아마 아까 정규하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올해 또 다시 브레인 튜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말리그넌트 글리오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글리오블라스토마가 아니고, 요새는 글리오블라스토마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이 제네틱 컴포넌트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 하는 것이 요새 밝혀졌고 또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2021년 올해 이게 뉴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튜머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적응하려면은 조금 아마 더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리오블라스토마 이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이건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잖아요. 리섹션, 레디에이션, 케모, 이거는 스탠다드데이션이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튜머가 다 같은 튜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튜머 컴플릿 리섹션이 가능하고 나이가 60세 이하고 KPS가 80 이상이고 튜머 로케이션이 논 엘러컨트 튜머, 이런 것들은 프로그레스 좋습니다. 한 20개월 이상 살고. 근데 제일 안 좋은 거 인컴플리트 리섹션 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고 60세 이상이고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떨어지고 엘러컨트 에리아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6, 7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글리오블라스토마 이 튜머를 리섹션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건 아주 근본적인 튜머의 이게 서로 다련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무작정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환자는 환자대로 기능도 떨어지고 프로그노시스도 나쁘고,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치료는 그런 그 시기에서 솔직함이 우리 브레인 튜머 특히 글리오마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튜머를 치료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게 온코 펑셔널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아무리 어떤 치료를 다 하더라도 환자의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나쁘면은 그거는 튜머 치료는 페일리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펑셔널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면서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유지하면서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이제 적용을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뉴로서전으로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든지 펑셔널 스테이터스 좋은 사람, 튜머가 미들 안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그러고 최대한도로 리섹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하게 에주반트 세라피를 해라. 레디에이션하고 키모세라피 하고 그 다음에 패톨로지를 보니까 패톨로지가 프로그노시스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최대한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절대 안 됩니다. 엘러컨트 리전, 레프트 파리에탈 로브, 벤트리클 근처, 그 다음에 이제 파이트 메타 트랙, 모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튜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토탈 리섹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튜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테크니션으로서 여기 있잖아, 테크니션 같이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수술실이나 회복실이나 ICU나 워드에서 또는 응급실에서 테크니션 같이 치료하지 말고 이게 항상 뉴럴로직 디지즈를 치료하는 스페셜리스트의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기 제가 이상원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제 뇌종양 학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뇌종양 학회 총무이사 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당시에 회장님이 김영동 회장님이시고 그 조량프 교수가 초청해서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상하이에 있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이사원 교수님, 김창진 선생님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하고 했는데 이게 2000년도니까 그 20년 이상 된 그 사진인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뇌종양 학회의 그 간부로서 액티브하게 참여를 했던 그런 그래서 기념비적인 그런 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테모졸라마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아마 2002년이네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테모졸라마이드라는 거를 저널에 나오고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 테모졸라마이드를 사용해서 리섹션 하고 나서 한 보니까 5 사이클을 했네요. 테모졸라마이드 트리트먼트. 이 당시에는 테모졸라마이드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약인.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한 10개월 만에 물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 자신의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한 3년 뒤에 테모졸라마이드 가지고 그 유럽에서 스트로비라고 유명한 그 뉴로온콜로지스트가 이게 레포트를 냈는데 오버롤 서바이벌이 테모졸라마이드를 사용할 경우에 있고 서바이벌 어드밴티지가 있고 특히 이제 2년 생존율이 26%로 많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 쉽게 얘기해서 오피셜 레포트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테모졸라마이드 2002년부터 간간히 있을 때마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 되는 환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멀티포칼 글리오블라스토마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2year 서바이벌이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이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도 이제 로그레이드 글리오마에서 저희가 PCB를 선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최근에 나와서 이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PCB를 많이 사용했던 케모세라피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 사용했었구나 그런 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종양의 이제 최신 치료 조금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아마 17년인가 18년에 그 뉴로온콜로지 미팅에서 이게 트리트먼트 트리팅 필드라고 해서 TTF 이 디바이스를 24시간 동안 환자한테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줘보니까 환자의 서바이벌이 굉장히 증가되더라 하는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TTF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천정필 교수하고도 가끔가다 통화를 하는데 천정필 교수가 중국에는 TTF 디바이스를 한 700개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00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가 지금 몇 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직 중국에서 그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TF가 우리가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할 때 GBM 환자에서는 그 서바이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걸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든지 두 번째는 그 돈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됩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고 나서 사용할 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이것도 많이 써야 될 거고 아마 중국에서 같이 많이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각광을 받아야 될 트리트먼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그 네이처라는 잡지를 보니까 이 말리그넌트 셀을 갖다가 셀렉티브하게 그 어브레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셀의 그 피지컬 캐릭터리스티가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머 셀은, 그러니까 튜머 셀들은 일단은 그 튜머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셀 사이즈가. 그러고 뉴클레어 투 사이트인가, 그러니까 NC 레이쇼가 조금 변화가 왔고, 또 이거 그 셀의 일렉트리컬 이저 프로퍼티가 좀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일렉트리컬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말리그넌트 셀만 셀렉티브하게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아마 최근에 그 장진희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아마 할 거로 보는데요. 이거는 이 피지컬, 그러니까 말리그넌트 셀의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 방법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좀 치료 가능성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말리그넌트 튜머 셀은 이뮤놀로지컬하게 콜드 튜머다. 그러니까 이뮤놀로지컬하게 트리트먼트를 하면 효과가 좋은 튜머들이 많은데, 이 글리오마 계통, 특히 말리그넌트 글리오마 계통은 아주 태생적으로 이 튜머 자체가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키기 좀 힘든 튜머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뭐 내용들은 그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더라도 이 이뮤노세라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서저리 끝나고 레디에이션, 케모, 그다음에 이제 이뮤노세라피도 여러 가지 그 다른 타입의 그 엔티바디 베이스드 이뮤노세라피, 또 바이럴 베이스드 이뮤노세라피, 그다음 펩타이드 백신, 스몰 몰레큘, 또 셀 베이스드 이뮤노세라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튜머 셀이 발생이 되면은 디텍션 되면은 이게 튜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셀 서페이스의 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튜머 셀들은, 말리그넌트 셀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서 쉽게 더 말리그넌트 셀을 이뮤놀로지컬하게 어택하기 위해서 쉽게 디텍션하고, 또 이거를 디텍션한 다음에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좀 더 액티베이션을 좀 광활하게 하고 하면은 결국은 캔서 셀을 우리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되는 이제 현재 몰레큘라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CTLA, 그러니까 이뮤놀로지컬 T셀 액티베이션을 이니비션 시키는 요런 서페이스 마커, 요런 거를 이니비션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인핸스하고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고,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했던 게 PD1하고 CTLA4 요 두 몰레큘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GBM에 있어서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효과가 떨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 셀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쉽게 이뮤놀로지컬 엔티젠을 갖다가 디텍션하고 더 인핸스하고 또 셀룰라 또는 그 휴모럴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뮤놀로지컬하게 엔지니어링을 테크닉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칼 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예 그 바이올로지컬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더 하이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 드렸지, 안티 PD1인 아까 얘기 드렸죠, 이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이니비션 시키는 이런 것을 이니비션 시키는 그 싱글 에이전트 이뮤노세라피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그렇지만은
멀티플 임뮤놀로지컬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이것이 결국은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일렉트리컬 트리트먼트하고 임뮤놀로지컬 트리트먼트가 앞으로 그 말리그넌트 글리오마의 치료를 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걸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그 AI를 많이 우리가 그 브레인 튜머에서도 트리트먼트에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왓슨이라는 거 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데다가 패톨로지컬 데이터를 AI가 디텍션하고 난 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된 트리트먼트 방법, 또 트리트먼트 리졸트, 또 프로그노시스 이런 것들을 다 AI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환자 치료하는데 또 환자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줄 거로 생각이 되고 미국에서도 쓰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병원에서 제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캔서는 한 지인의 디지즈가 아니고 이거 멀티플 여러 가지 연관된 지인과 연관된 멀티플 펑셔널 드레인지먼트로 우리를 이해를 하고 하나만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치료에 임하면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제가 부탁을 이제 좀 드리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앞으로의 휴초는 우리의 뇌종양 말리넌트 글리오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들은 특히 이제 엑스포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메디컬 미팅을 자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환자 브리핑을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 또 각자의 필로소피 이런 걸 좀 디스커션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그 잘못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블레임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장점, 상대방의 경험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스텝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카마라데리에라고 얘기합니다. 카마라데리에. 이건 뭐냐면 Spirit of Friendly Good Fellowship.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좀 이렇게 교환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그 분위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회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많이 했던 게 중국어고 학술대회를 한중대종양 학회를 만들고 학술대회를 한 것이 그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거 이제 2006년 7년도에 제가 당시에 이 김태성 회장님하고 김태영 학술이사입니다. 모시고 이제 중국 텐진에서 그럼 우리 한중대종양학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때 텐진에 가서 한 미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1회 한중 뇌종양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요 하얼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회장님이 고용초 선생님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멤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천종필 선생하고 주로 우리가 창구를 통해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오면서 저희가 백수단 천지에서 이게 천지입니다. 뒤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우리 김창진 교수하고 김주승 교수, 고용초 교수님하고 그 천지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요코하마에서 그 한국에서 제2의 아스노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때 어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에서 뇌종양 아스노를 우리가 승인을 받고 보시지만 이상원 교수님 취해가지고 이 당시에 조경기 선생님이 다 취해가지고 2009년도 5월 달에 내보니까
그 미팅이 좀 생각이 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그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제 2회 아스노 국내 학회 할 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스노 서울에서 할 때 그 멤버들 주요 오거나이징 멤버들이 같이 최길수 선생님 비롯해서 김종현, 김문찬, 정의원, 오석전 내종양에 관계되는 사람 다 찍은 사진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그 홋카이도에서 제가 내종양 회장 때 윈터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회장이었으면고 일본 측 들어오고 이게 스키 리조트에서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한중 신경외과 학술 대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오석존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학술이사 중국 내종학회 짜오지종 회장하고 해서 이때 미팅을 하면서 그 한중 학술 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걸 결정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제1회 한중 뇌종양 학술대회, 뇌 신경외과 학술대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짜오지종 교수하고 저희가 한 그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WFN에서 한국 주최를 위해서 중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중국에 가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제가 뇌종양학회 이사장 신경외과 이사장 올 때 그 WFNS를 하게 돼서 이때 그 우리 투영광 당시 WFNS 회장이 끝나고 나서 감사장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대종학회 하면서 이게 청도라는 데서 가서 이게 그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신경외과 의사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직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직업이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한 30분 동안 만나서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환자들이 모든 걸 맡깁니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블라인드니스도 될 수 있고 실명할 수도 있고 마비도 올 수 있고 코마도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딱 30분 의사 얘기 듣고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신경외과 의사는 이런 그 30분 내에 얘기는 하지만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일반인들이 의사 얘기 30분 듣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수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굉장히 그 독특하고 어려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브레인 이렇게 수술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30분 동안 설명도 안 하죠. 대개 한 10분에서 15분 설명하고 이제 환자 보러 결정하라고 그러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거 듣고 나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그 신뢰를 가지고 환자한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외과 의사 하시면서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하여튼 다윈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는 피지컬이 스트롱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뭐가 현명한 건지 항상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 이 체인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이거를 적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도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영구불면의 진리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이게 화씨병원이라고 그래서 청도에 있는 그 웨스트 차이나 스쿨인데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베드 수가 한 5,000베드 됩니다. 병원이. 그 화씨병원에 갔더니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서 놀란 게 이제 가서 봤더니 이게 신경외과 교실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혈관 1파트, 혈관 2파트, 후두 포스처 포사 1, 포스처 포사 2, 그다음에 안티리어 미들 포사 1, 안티리어 미들 포사 2, 그다음에 그 딥브레인
그 다음에 딥브레인 1, 딥브레인 2, 그 다음에 트라우마 1, 트라우마 2, 스파인 1, 스파인 2, 그 다음에 펑셔널 1, 펑셔널 2, 펑셔널 3, 그 다음에 인터벤션. 이게 그 신경외과가 이렇게 서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우리 뭐 브레인 튜머면 브레인 튜머 하나 한다 그러지 안티리어 미들 스컬 페이스, 포스terior 스컬 베이스, 또 뭐 딥브레인 이런 게 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국이 큰 병원들은 전문가나 이런 전문 영역이 발달돼 있다. 이런 걸 제가 그 시추안에 가 있는 화씨병원, 5,000베드 병원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그 당시에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러분들은 전문가 그룹 내에서 우리 살아남으려면 철저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우리 레지던트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이 네 가지.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그냥 서바이벌 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이제 처음 첸정핑 교수 교실에 그 리서치 그 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보고 리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선구자적인 사고가 있다 그래서 교류를 제대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첸정핑 교수의 덕분으로 제가 여기 보면은 중국에 제가 다닌 미팅이나 강의 다닌 데입니다. 이게 전체가 이게 보면 이게 33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33개 도시를 여행을 간 거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학술적인 교류나 강의 또 이런 거를 위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첸정핑 교수한테 너무 감사의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게 광주에 가서 갔을 때 그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기 얘기해요. 이분은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는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중국 친구들하고 친교를 쌓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2017년에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겁니다. 혈액 한 방울로서 간 3종을 조기 발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들어가는 게 신경 교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피 한 방울,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피 한 방울 가지고 이런 대장암, 뭐 식도암, 뭐 이렇게 취장암, 간도암 이런 거 있잖아요. 유방암 이런 것들을 95% 이상, 97%까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 RNA. 무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크로 RNA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이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종양의 어리 디텍션 앤 어리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시기가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앞당겨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김천의료원에 왔는데 우리 신경외과 학회 때 많이 도와주신 최낙원 원장님, 오석준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상원 이사장님, 김태성 선생님이 오고 우리 주요 멤버들이 6월 14일인가요? 언제 와서 저희가 교류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교실한테 얘기 드린 거는 제가 교실에서 있는데 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스태프들, 레지던트 또 호신의 회원들한테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남는 교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건 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제 우리 손자 있는데 지금 한 살 조금 넘었는데 또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잠깐만 좀
한 두 분 정도 덕담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실 대표에서 이기찬 교수님 잠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찬입니다. 우리 정 교수 퇴임이 원래가 지난 2월달이죠. 2월. 네. 근데 너무 그 유명한 분이 되셔서 이게 퇴임식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 교수하고는 레지던트 할 때부터 이제 같이 근무를 해서 잘 알지만은 우리 교실을 틀을 잡아놓은 레지던트 하면서부터 그 자질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억되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어느덧 이제 65세 정년 퇴임을 하시고 상당히 섭섭하기도 하고 교실로서는 한 거목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한 걸 축하드리고 이제 앞으로 김천의료원에서 이제 또 한번 꽃을 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에서 축하해 주시려고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경학회 연구재단 이사장님이신 이상원 교수님께서 짧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원입니다. 참 요즘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앞서가는 고려대학에서 포스트 그래듀에이트 코스를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역시 아마 고대 포스트 그래듀에이트 코스의 1, 2회 때 아마 인바이트 스피커로 강의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구 교수님 덕담이라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이때까지 발자취는 우리 교실원들이 잘 하실 것 같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을 한 걸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할까 합니다. 제가 아마 상해에 있는 후단대학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장소가 동방명주라는 데 옆에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호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강의도 저희들은 당연히 영어로 하는데 여기 정영구 교수님이 중국말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 스피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중국 사람같이 했는데 거기서 큰 박수를 받고 저녁에 웰컴 리셉션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전부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 전부 미국 사람 미국말로 하는데 정영훈 교수 영어로 일어나서 중국말로 스피치를 하니까 그 가득 찬 강당에 모인 우리 중국 그 학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 걸 제가 몸소 겪고, 참 우리 정영구 교수 대단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정영구 교수를 만나서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함으로써 제가 정영구 교수인데 드린 것보다는 정영구 교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인생에 정말 큰 방향타를 많이 주시고 해서 저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대단히 유익하고 윤택한 신경외과 의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아무쪼록 우리 김천 의원에서 더 조금 색다른 꿈을 이루고 또 더 크게 되셔서 고려대학 신기학 교실에 더 후배들인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훌륭한 삶을 더 살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중국에 계신 천종빈 선생님이 축사를 보내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안암병원의 강신혁 교수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외국 분이셔서 영어로 짤막하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introduce next speaker, Dr. Chan, who is a neurosurgeon and president in Sunyan University, China. As I know, he is a pioneer and leading member of China Neuro-Oncology Society. In addition, he is a best friend of Professor Zheng. In Brain Tumor Society of Korea and China, Professor Zheng and Chan started and made progress friendship meeting as a frontier in both countries. And it draws a leading neuro-oncology society in Asia more than 10 years. In today, Dr. Chen is going to give us a special lecture for congratulations for Professor Zheng's retirement by video and, if possible, online. Dr. Chen, please. Dr. Chen from Sun-Yat-sen University Cancer Center at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and Neuro-Oncology in Guangzhou, and also the president of Chinese Society of Neuro-Oncology. Today is very happy for me to celebrate Professor Zheng, because he is my very close friend, for his retirement ceremony. Unfortunately, at this moment, because of COVID-19, we cannot meet each other in person, so I can only send a video to congratulations for my friend's retirement. Our friendship actually is both from academic and life. We are both neurosurgeons and have the communication in academic field, and later, of course, we developed like very close friends, like brothers. Actually, I should speak in Chinese because Professor Zheng can speak and he understands very for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sides, actually is in the field of neuro-oncology. Of course, later on is neurosurgery, because the beginning start our relationship is that I'm a founder president of Chinese Society of Neuro-Oncology, and Professor Zheng also the key member and at the Korea Brain Tumor Society, and later on in Korea have the KISMO. So both in working in the neuro-oncology field. So we have very close communication. I remember at the start of the friendship should back to 2005. Then after, I invited Dr. Zheng come to visit us, visit my lab, visit my department, neurosurgery. And later on, I also visited Professor Zheng's department, like show the picture here in 2006. At that year, Professor Zheng, leading a group of Korea Brain Tumor Society key member, came to Tianjin in 2006. At that time in Tianjin, we had a seasonal annual meeting. So we both societies key members meet each other and discuss, and finally agreed to set up
communication between two societies, and actually it's two in countries. We call the China-Korea Neuro-Oncology Joint Meeting each year in turn. That means this year in China, next year in Korea, by in turn. So in 2007, first joint meeting was held in Harbin by Professor Zhao Shiguang. So at that time, Professor Zhong bring a group of Korean friends came to Harbin to attend this meeting. This next year, I bring a group of Chinese colleagues visit and attend second joint meeting in Seoul. This picture shows the several members. So by in turn, in 2009 is the third one held in Xi'an, hosted by Professor Zhang Xiang. So next year, 2010, again in Seoul, have had the fourth joint meeting. Actually, our two countries, both society, Chinese Society of Neuro-Oncology and the Korea Branch Society, have very clos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s. This pictures I was visiting Korea again and attend to celebrate Korea Branch Society 20 years anniversary, I think. And here you can see cake cutting. So this is 2016, celebrating 10th anniversary in Seoul for both two countries' joint meeting. And Korea friend also made a very very good souvenirs, spoon and chopsticks. This is food. That means everyone have the food. So this is very important, of course. And friendship visiting. I visited many times in Korea, different cities, and I also visited Professor Hong's department, and also Ansan Neurosurgical Center, and also I read a group of Chinese colleagues visited Professor Zheng's hospital department. This is a few pictures. So I visited many places. Of course, this is introduced by Professor Zheng. Professor Zheng also visited many times in China, gave lectures in different meetings, different cities, societies. This shows that in 2012, he visited Tilling Central Hospital. That is in, I think is in Liaoning province. Professor Zheng gave a lecture during visit. And Professor Zheng also visited many times in Guangzhou. Here showed when I remember is that during our department's 10th anniversary, he comes to give a lecture and a celebration also for our department. This picture shows the latest visit in Fuzhou. This is also joint meeting between Korea and China. Actually, I can list many in details for the academic exchange because Professor Zheng is and attended many times in China's academic meeting, and I also visited Korea many times and different kind of meetings in Korea. And actually, Professor Zheng so it's a very good friend for me. We had very good experience in Korea during visit.
let's see, we visited not just Seoul, but also Jeju Island. We visited Jeju Island and even tried Professor Zheng very good food treat us. Let's see, this is a chicken noodle. It's very delicious. Whole chicken, it's very nice. And more important, this is, I think, barbecue beef, Korean beef. It's very, very delicious. I think it's, for me, it's the best food for me, for the beef. And also, even you see, my colleague, Dr. Ke Chang, during visit Korea, even put on the king's costume, like a king. It's a very impressive experience in Korea. And in turn, of course, Professor Zheng also actually had very good times in different parts in China. Let's say in Guangdong. He not just visited Guangzhou, but also visited, like here is, I think this is Chaozhou. They have a bridge, it's a very different bridge around here. And he also visited a temple with me, and also visited, this is the Chang'an Museum. And he even go with us to countryside during a visit. This is interesting. Professor Zheng, you see, he said he like Zhou Renfa. He even like a businessman, which doing business with Chinese trader in Shenyang. You see, there are 3 gentlemen, but they are all wax businessmen. It should be 100 years ago. So it's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Here, it's a very good experience. During visit in Yunnan province, we visi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rovince. They had a water shows celebration and eat very delicious. This is fruit. That's very special. Actually, at that time, I also the first time to taste this fruit. Dr. Zheng, at that time, I think he tasted not just one, but he have to another eat 2. So it means that it's very delicious. And we even relax at Meigong River and have a coffee there. Here you can see Professor Zheng even tasted, enjoying the Yunnan tobacco. It's very difficult to smoke, but very interesting. Here it's also very interesting. During visiting in Chengdu, Sichuan province, we visited this is Dujiangye. It's a very interesting building. And we also climbed the 5,000 high Dagu Gladys. Dagu Gladys is very high. We climbed on the top. And you see even Professor Zheng with colleagues play mahjong in Chengdu. So this is very nice, very relaxed. So he almost like it's a real Chinese man there. So I think because I cannot list to tell lots of very details Professor Zheng's academic achievement and of course and also for the life, but everywhere have to retire. For me, I will retire soon, so I think even retirement time is coming, but retirement not means no activity. They should be very still active. So I hope
Professor Chen can have a very happy, very relaxed, healthy life during retirement. And congratulations for Professor Chen, your retirement. Hope we will continue to working. Of course, we are later not saying the working, but for the life, we can still the brothers, we can still travel around the world, work to anyway, so we can still live, have many different kind of activity together, have enjoy our retirement life. Congratulations, Professor Zhou. So I cannot in person see you, only can see in the video to say hello to you. Hope you are healthy and relaxed life. Thank you, and hope you can visit us in soon in very few in very few some time. I'm not sure when we can meet each other, but I think this is welcome soon. Okay, see you in the future. 네,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질문? 저 누구시죠? 천정표 선생님 연결 혹시 연결이 됐나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Hello? 아, You can hear? So Yes, the- yes, we can hear you. Okay, hello, friends in Korea, and I cannot come to celebrate or see you in person. I am now in Guangzhou here. So I think the video record I made is several months ago. So for celebrate Professor Chen's retirement. You can hear what I say now? yes, we can hear your sound. Okay, thank you. So you all know that Professor Chen and I are very close friends for many years, and now he told me he is retired, but I know he now still working, but not in Korea University, but in another hospital, I think. So he is still active, I think. For me, I 1 year younger than Professor Zheng, but I also still work now in China. Maybe next year have a retirement time, but I may also still work in hospital. So maybe we can still, just like a friend, we can just like previously communication each other,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between China and Korea to make friend because our we all are professional doctors, but we still have to make just like a real friend, just like everyone working together, lead good, have a good life. Because we said many times, I said many times in Korea that we are neighborhood. So I'm not sure what anyone have some questions, or maybe can I answer? Is there any question or comment in the floor? Actually, Dr. Zheng gave us a retirement talk before your special lectures. In that time, he gave us
lot of pictures which contained your face and Dr. Jung's friendships. It's very happy and funny.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코멘트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기 정 교수님이 제일 그래도 저기 친하신 분이셔서 그래도 마침 이 기회가 되셨으니까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Hello, you can see me? You can see me? Yes, I saw you. Oh, I see okay. you. Yes,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here. And our members really enjoyed your video and the presentation of our memory and photos. I know that you work very hard during the COVID-19 period. I saw many beautiful operation photos you done recently. You did a good job as a neurosurgeon to remove that much difficult tumors, including CPA tumors and the skull-based tumors and petrocerebral meningioma. That is very fantastic job. I really enjoyed the photos you gave me. Every time you do a good operation and a good result, that's very interesting and very, very memorable to me. So I hope in the future we can continue to do the communication and the relationship. And as I said before, next year, if the COVID-19 is a little bit okay, then I will bring our teams to get to the Guangzhou to meet our friend and to see your hospital. So I'm now expecting that. Once again, I really appreciate your video and your participation for this meetin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rofessor Zhou. Thanks. Simply will welcome your come to visit channe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Professor Chan. Yeah, thank you.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정 교수님께 감사장 수여식과 저희 후신회 회원들께서 준비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선물 증정식은 저희 후신 회장님께서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나오셔서 한번 사진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나와주셔서요.